자, 물론 나중에 두 번째 배울 때는 쌤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파트가 있는데 지금 처음 배운 거라서 정확하게 요점만 전달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두 가지를 만족할 때가 이항분포라고요? 첫 번째, 여러 번 시행, 독립시행. 각각의 확률 값들을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할 때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상황이면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얘기합니다. 표기는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앞에는 뭘 쓴다고? n값이 뭐야? n의 의미는 시행 횟수, p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한 번 했을 때 확률인가요? 그때 기대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값은 MPQ. 표준편차는 루트 MPQ? 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를 공부했습니다. 정규분포는 정규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fx는 식이 더럽습니다. 하지만 그 식은 1도 관심 없습니다. 정규분포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모양, 그리고 평균값 대칭. 그래프가 평균값 대칭인 종모양이면은 우린 그걸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정규분포는 평균값이랑 표준편차값에 따라서 휘어진 정도는 표준편차가 결정하거든. 산이 높을수록 분산값이 산이 낮을수록 분산값은 큰 거죠. 평균값은 그래프를 좌우로 이동하게끔 합니다. 평균값이 달라지면 그래프는 좌우로 이동합니다. 근데 서로 다른 자료가 있었을 때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친다고 얘기했습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런 상태가 종모양, 평균값 대칭이 이게 정규분포인데 이게 정규분포 곡선인데 평균값을 빼주고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누기만 해주면 그 녀석을 z라고 쓰겠다고요? 이 작업이 표준화입니다.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정규분포는 n이라고 쓸 건데 앞에는 평균을 쓸 거고요. 뒤에는 분산을 쓸 겁니다. x라는 자료하고 y라는 자료하고 여러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자료들은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싹 다 종모양은 똑같이 나오는데 가운데 평균값이 반드시 빵이 됩니다. Z라는 녀석의 값은 표준화를 거치고 나면은 증명도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표준화를 거치고 나면 평균값은 항상 빵이고 분산값은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이런 곡선으로 다 땡겨옵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여기 넓이를 제시합니다. 수학자들은 우리한테 대문자 z의 값이 0부터 스몰 z까지 넓이값을 항상 제시해줍니다. z의 값이 뭐 1이었을 때, z의 값이 2였을 때 0부터 z까지 넓이의 값을 항상 제시해줍니다. 그걸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문제 좀 몇 개 풀어봤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46번 대표 유형까지 풀어준 것 같은데? 네. 자,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커트라인 문제입니다. 커트라인 문제 나오면 보통 3등급 이하 애들이 커트라인 문제 좀 헤매는데 너희 아닌가요? 너무 맛있네요. 3등급 이하 애들은 커트라인 문제를 헷갈려합니다. 우리는 헷갈려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응시자는 5,000명입니다. 성적이 평균 635, 표준편차는 70입니다. 확률 변수 x는 점수입니다. 응시자 한 명 한 명의 시험 점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응시자의 점수는 5,000명의 점수는 평균값 630입니다. 뒤에는 분산값을 쓸 겁니다. 표준편차 제곱하면 분산을 썼습니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의 최저점수가 필요합니다. 합격자의 최저점수는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커트라인 점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트라인 점수를 어떻게 구하지?
커트라인 점수는 합격할 확률 가지고 구합니다. 전체 사람은 5,000명이라고요? 네. 5,000명 중에 350명이 입사해요? 나누겠습니다. 5,000분의 350? 그게 합격할 확률인가요? 네. 약분했더니 1000분의, 아니다, 500분의 35니까 5로 약분하면 100분의 7? 그럼 합격할 확률의 값은 0.07이야? 이해된 거 맞아요? 합격 확률의 값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지? 획득하는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야? 이해된 거 맞아요? 이 식을 못 세워서 애들은 틀립니다. 합격할 확률은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 될 확률입니다. 나는 A가 궁금합니다. 표준화를 거치겠습니다. 왜? Z에 대해서 알려주니까요. Z로 바꾸려고 합니다. X는 무조건 Z라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옆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하자고요? 평균값으로 빼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누기 하시자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누군가보다 클 확률의 값이 0.07이라고 합니다. Z의 값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0. 그런데 나는 어떤 값보다 클 확률이 0.07이라고? 어떤 값보다 클 확률이 여기 넓이가 0.07이라고? 그럼 난 뭘 봐야 돼? 0.43. 네, 0.43을 봐야 되겠네요. 0 오른쪽 넓이가 0.5니까 0부터 누구까지 0.43이야? 1점. Z의 값 1.5였을 때 이 값 1.5였으면 좋겠습니다. 70에다 1.5 곱하면 몇이야? 105야? 아닌데 15 곱하기 105 맞아? 100은 10점. 그러면 A 빼기 630이 105니까 커트라인 점수는 735.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합격할 확률은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 될 확률입니다. 꼴랑 이식 하나만 세워서 표준화해서 풀면 됩니다. 표준화 연습을 더 하겠어. 연습을 이렇게 적게 한다고? 자, 이항분포하고 정기분포 사이의 관계. 이항분포는 이게 이항분포잖아. MP. 네. 정기분포는 평균값, 분산값을 쓰는 게 이게 정기분포라고요? 근데 이항분포는 시행횟수가 적으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대칭처럼 보이니? 아니. 그럼 평균값 대칭 종묘가 아니잖아. 시행횟수가 좀 늘어나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겨. 종묘가 아니지. 약간 오른쪽 길잖아. 네. 하지만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으면 이런 그림을 가지게 돼. 너희가 이 그림을 그릴 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너희는 이거 1도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이 하는 거 있어. n값이 충분히 크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꼴랑 이겁니다. 그런데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요거는 시행횟수 충분히 크다는 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계학개론에서 대학 1학년 올라가면 되는 통계학개론을 배우거든. 보통 시행횟수가 30번 이상인 걸 보편적으로 좀 시행횟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NP의 값이 5 이상이고 NQ의 값도 5 이상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항분포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수리논술 준비할 때 좀 필요해. 고3 때 수리논술 준비할 때는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하지만 수능까지는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학교 시험도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아무튼 뭐 방금 했던 말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50번 던지겠습니다. 어떤 일을? 여러 번 하겠습니다. 근데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확률 변수 x는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입니다.
어떤 일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했을 때 3의 배수 나왔으면 두 번째 시행했을 때 3의 배수 나오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독립 시행 확률이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값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시행 횟수는 450번입니다. 3의 배수가 36밖에 없으니까 6개 중에 2개니까 확률이 3분의 1이라고요? 한 번 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뒤에 쓰는 거는. 그런데 기대값 구했습니다. 기대값이 누구라고요? 150. 네,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NP 곱해서 150입니다. 분산값은 이 150한테 마저 Q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3분의 1 곱했더니 100입니다. 그렇다면 시행횟수가 450번이면 충분히 큰 횟수입니다. 시행횟수가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는 앞에다 뭘 쓴다고요? 평균값 쓴다고요? 뒤에는 분산값을 쓸 건데 분산값은 반드시 제곱 형태로 쓸 겁니다. 표준 편차 쉽게 보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확률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Z로 바꿔야지만 우리는 표에서 문제를 답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표준화라는 작업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한 게 이게 표준화라고요? 자, 표준화하겠습니다. 표준화했더니 X란 녀석의 값은 Z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숫자만 계산하세요. 150 빼서 10으로 나누겠습니다. 150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꼴랑 그림, 네. 마이너스 6점.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10원. 10분의 10이야? 마이너스 1이야? 네. 오른쪽은 맞아? 맞아요. 자, 표준 정규원포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Z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X면 가운데가 M인데 얘는 가운데가 빵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넓이랑 빵부터 2.5까지 넓이의 값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빵부터 2.5까지 넓이는 알지 않나요? 0.45.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빵부터 1까지 넓이로 대신하면 돼요? 역시. 두 개 더하기 하래요. 선생님 못하는 거 알죠? 더한 게 답입니다. 자, 아직까지 연습량이 조금 모자라요. 셀도 풀어요. 오늘이 수요일, 일요일까지 쌩까지 풀면, 아니, 금요일까지 쌩까지 풀라 그러면 니네가 풀놈들이 아니죠? 금요일에 하루 종일 부정적분하고 부정적분 푸시고요. 개념수만 풀어봅시다. 수업은 많이. 수원은 숙제가 또 있네. 수원도 있네. 네, 이제 수원 수 들어갔군. 원래는 전혀 안 미안한데 니네가 자꾸 숙제를 못하니까 왜 미안한 마음이 들지? 할 수는 있어요. 네. 금요일에 하고 7시 일어나서 할 수는 있어요. 내일 하루 종일 시간 많잖아. 내일 학원 안 돼요? 아니, 학원 가지만 낮에 시간 많잖아. 갔다 와서도 시간 많고. 아니라고? 저 학원 4시간이요. 24시간 중에 4시간이 학원이고 나머지 20시간이 남잖아. 저 국어 숙제 있어요. 네. 자, 쌤이 조금만 더 연습시키려고 지금 6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점수가 80 이상인 사람의 숫자가 궁금합니다. 사람 숫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Z의 값이 0부터 1까지 넓이의 값이 0.34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값이 70, 표준편차 10이라고 하네? 그럼 누가 X야? 나 지금 이렇게 쓰려고 평균값은 70, 표준편차값은 10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X가 누구냐고. 500명 애들의 개개인의 점수가 X인가? 네. 500명 학생들 개개인들의 점수를 확률을 X로 잡았습니다. 쌤이 왜 아까도 문제 풀 때 X의 위에다 이렇게 써줬는데 왜냐면 한 문제 확률 변수가 두 종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 X 말고 Y라고 문자를 두 개 잡아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 지금 점수가 X고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점수가 82점 이상이 될 확률의 값만 누군지 안다면 그러면 거기다가 사람 다혈점을 곱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인가요? 자, 표준화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화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X의 값은 그대로 Z라고 썼고요. 82에서 70 뺀 다음에 11로 나누겠습니다. 0부터 1까지 확률의 값이 0.34네. 그럼 1 이상의 확률의 값은 몇이야? 0.1. 네, 0.16인가요?
0.16에다가 아이씨 이것도 못하겠다. 500 곱하기 0.16하래. 80? 되게 쉽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또 쿼트라인 문제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어느 대학교의 통계학 강의를 수강해가지고 학생들의 점수를 조사해봤더니 평균이 64점이고 표준 편차값이 8점인 정규원표를 따릅니다. 지금 X는 애들의 개개인 점수인 거죠? 네. 그 점수의 값이 정규원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64, 뒤에 건 8의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학생들에게 A학점을 주겠습니다. A학점을 받는 사람의 최저점수를 알고 싶습니다. 최저점수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놓지? 상위 10% 이내인 거는 0.1인가? 점수와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 될 확률의 값이 0.1 이내에 들어와야 돼? 0.1 이내? 그럼 부동으로 해야 되잖아. 0.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자,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표준화했습니다. X는 Z라고 썼습니다. 뭐라고 쓰자고요? A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누기 하자고요?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림 그렸습니다. Z의 값은 가운데가 빵입니다. 누군가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8분의 A-64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여기 넓이가 0.1보다 작거나 같다고? 여기 넓이가 작아지려면 이 눈금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지 작아지는 거지? 근데 정확히 0.1 됐을 때가 몇이라고? 1.191 때가 정확히 0.1이라고? 그런데 부동호는 어디다 달아줘야 되지? 누가 더 큰 거지? 이 눈금이 어디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1.29보다 커져야 돼? 1.29보다 오른쪽에 지켜야 돼, 이 눈금이? 따라서 A-60, 나 못해먹겠다. 8 곱하기 1.29 답은 64 플러스 8 곱하기 1.29 난 못해요. 이게 답이네요. 되신 거 맞나요? 네. 몇 점이라고 해야 되냐면 계산해서 쓰면 되죠. 근데 소점인 상태로 써야죠. 내 잘못은 아니에요. 아유, 시간이 오버됐네. 한 문제만 더 해야 되겠는데.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이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가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였을 때 그림을 그린 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점으로 지켜지는 그림입니다. 지금 독립시행 확률 아니야 이거? 맞아요. 졸라 많이 시행했네? 360번 시행했네? 그럼 지금 확률 변수 x의 값은 이항분포네. 여러 번 시행? 독립시행 확률. 확률 변수 x는 시행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360번 시행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이 뭐야? x 밑에 있는 확률이 x번 발생할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의 값은 3분의 2고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시행횟수 충분히 많으니까 우리는 우리 기대값이랑 분수한번 구하면 되는 거야? 일단 기대값 구했습니다. 두 개 곱했습니다. 240한테 마저 3분의 1 곱했습니다. 80. 근데 앞에 거는 뭐 하라고요? 4분의 1 배하는 거야? 네. 앞에 건 60이네? 뒤에 건 몇 배 하라고요? 저거 제곱해서 곱해야 되니까 3배 하라고요? 240인가요? 독립시행률을 보고서 이항분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푸신 다음에 다음 시간 풀이하겠습니다. 잘 가세요.